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증거법을 했었는데 그 증거법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죠. 문제가 잘 안 풀리지. 그렇지도 않았네. 정답률이 되게 높게 나와 있긴 하네. 자, 볼게요. 자, 1번에 탄핵 증거입니다. 탄핵 증거. 탄핵 증거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탄핵 증거라는 것이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 증거 능력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요. 범죄 사실이나 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간접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운시키는 증거. 이게 바로 탄핵 증거입니다. 탄핵 증거. 1번에 검사가 유죄의 자료 제출한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래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죠. 피고인의 법정에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이게 탄핵 증거 아닙니까?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사경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엄격한 증거 조사 거칠 필요 없지만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맞춰보죠. 3번의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 감사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 인정의 증거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증명력 감세죠. 범죄 사실, 그 간접 사실. 간접 사실이란 것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간접 사실이라고 해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죠. 범죄 사실도 엄격한 증명이거든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간접 사실 또한 엄격한 증명이에요.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엄격한 증명이죠. 그런데 탄핵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니까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아니므로 증거 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 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엄격한 증거 능력 또 엄격한 증거 조사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 그정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정답률이 66%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 그정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 일단 여러분 그정 책임을 잠깐 볼게요. 그정 책임은 입증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입증 책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죠. 검사한테 있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에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실성과 공익성을 누가 증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판례는 피고인이. 근데 피고인은 증거 수집 능력이 막강합니까? 아주 미약합니까? 미약하니까 피고인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도 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네. 그러면 기억번에 진실성, 공익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한테 있는 거죠. 바로 또 이거는 땡이고요. 니은번에 주치 정도 위드마크요. 위드마크는 저를 보면 느껴지지 않는 것. 위험. 아침부터 적막한데요. 자, 위드마크 공식. 이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이니까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명. 이를 증명하는 과학적 공식 또한 엄격한 증명이죠.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D번에 검사가 피고인 자필 진술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여러분 진술서 진정성립이요. 이거는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우리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 인정되기 위한 소송법적 사실이죠. 소송법적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는 거고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몰수요. 몰수 대상인가? 또 추징액을 얼마를 인정할 건가? 이거는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거니까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자유로운 증명으로 몰자라고 했죠. 몰자.
당연히 검사가 입증하는 거고요. 검사가 그정 책임지는 거고요. 자유로운 증명이죠. 이런 것들. 자, 이제 여러분 그 그정 책임도 물어봤고, 그다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또 물어봤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종합형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향후에 우리 출제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3번에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 이 증거동의라는 것은 증거사항에 동의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증거동의라는 것은 증거사항에 동의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전문 증거는 예외 규정을 통과해야만, 예외를 갖추어야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는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진술자 또는 서류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뭐 성립의 진정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해 볼 수는 없겠는가라고 해서 강구한 게 증거동의란 제도예요. 일단은 이런 예외 규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전에 원진술자나 서류 작성자를 불러내기 전에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하면, 즉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리 부정된 전문 증거의 증거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전문 증거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시용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피고인 지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리 부정된 전문 증거 그냥 증거로 써도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원진술자 서류 작성자를 불러낼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신속한 재판 소송 경제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게 증거동의란 말이에요. 됐죠? 그 동일한 제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그때는 증거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부동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 312조, 313조, 316조 여기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증거는 인정돼요. 갖추지 못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 신문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서류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맞죠? 근데 사실 물건 부분은 다수의 학자들은 물건은 반대 신문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냥 법 조문처럼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나가면 되겠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이번에 개개 증거에 대해서 개별적인 증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함에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인정 효력이 있다. 여러분 그 신속한 재판과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동의할 필요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전부 다 동의해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어떻다고 했죠? 다수의 학자들은 개별적 동의를 요구해요. 알겠죠? 제가 왜 다수를 이야기하냐면 요즘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면 다수의 학자들의 어떤 생각을 지문으로 반영을 해요. 물론 문제는 판례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판례의 의함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을 아주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다수의 학자들의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 논리를 쭉 적어서 이게 판례다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학자들의 어떤 논리 이런 결론 같은 것을 계속 판례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판례 입장만 쭉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요. 지금은 알겠죠? 물론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시험지에 보는 그 오답 표현은 다수설과 판례가 갈릴 때는 그 다수의 학자들의 어떤 논리 그 결론 이것을 지문에서 보게 될 거라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게 될 때 판례 입장도 더 정확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우리 이제 다수의 학자들은요, 예, 개별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는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또 다수의 학자들은요, 예,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해요. 명시적인 동의. 근데 우리 판례는 증거상에 별 이견 없다, 별 의견 없는데 라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동의도 인정하거든요. 이런 것들. 3번에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재판 청구한 피고인이 정재판 절차에서 이해 불준성하여 피고인 출제를 증거 사용 경우에 증거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또 우리 앞에서 됐네요. 이제 종합해 보면 되는데 양쪽을 다 알아야 돼. 우리 두 개의 어떤 파트 내용을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했을 때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예요.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그 정식재판 절차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다시 기일을 정해. 다시 정한 기일에 또 안 나오면 연속으로 2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정 없이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 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증거 사용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나와서 동의해도 동의지만, 물론 묵시적 도대 인정하고 우리 판례는 동의해도 동의지만 나오지 않아도 동의죠. 그죠? 불출석해도 동의고 또는 나와서 지발로 나가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무단퇴정의 경우에도. 그렇죠?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출석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거든요. 방금 여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연속으로 유해 불출정했을 때, 정재판 청구했을 때 말이죠. 이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거 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금 여러분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다음 4번에 정재판 절차 1심 2의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 철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1심에서 부인된 증거는 여기 상실된다. 이게 틀리죠. 여러분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인해도 동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것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 요건. 이게 뭔데요? 312조 1량이죠. 1량. 뭔데요? 요건. 적실턱입니다. 적실턱. 적실턱. 여러분 해봤나? 집에서? 중국부전 해봤어? 해봤지? 해봐. 연습까지 했다는데? 일어나. 시간 없다 지금. 빨리 빨리 일어나. 잘 찍어라. 들고 빨리 들고. 이 나오는 아이가. 빨리 시간 없다 지금. 이름도 밝히고. 빨리 해라. 아니 그나 다 해라. 줄까 그러면? 까먹었겠지? 여기 있네 이거 빨리 해라. 지금 시간 없다. 적실특 적시신특 빨리 해라. 빨리 해. 적실특 적시신특 그게 다야. 정례 내가 낫죠? 내가 낫지? 잘했다. 자, 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적실턱 아닙니까? 적실턱. 거기에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1번 보세요. 1번. 적법한 절차 방식, 피고인의 내용 인정. 내용 인정 아니죠. 이거는 내용 인정은 사경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잖아요. 2번에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 특신 상태예요. 내용 인정 아니잖아요. 3번 보세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건 당해 피고인 진술을 통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증명될 것. 적실턱 그대로 다 맞다 그지? 이게 답이네요. 그다음 5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 규모와 증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심정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맞죠, 그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요. 엄격한 자유로운 이 글자가 다르죠. 엄격하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증거 조사 방법을 거쳐 나온 증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유로운이라는 것은 이에 의하지 않은 증거를 자유로운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둘 다 증명이잖아요. 증명은 뭔데?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법관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실한 마음 상태, 심정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고죄의 어떤 고소 있잖아요. 친고죄의 고소 또는 범죄 사실, 공소범죄 사실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공소범죄 사실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증거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검사가 법관에게 확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소의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과 법이 정한 증거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거이지만 이 증거를 가지고서 법관에게 똑같이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 즉 증명을 해야만 친구죄의 고소가 있다는 것을 법관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소든 범죄 사실이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마음 상태, 증명, 확신이 이뤘을 때 인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에 갖게끔 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증거 조사 방법에 의해야 하는 증거인지 그럴 필요가 없는 증거인지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백의 임의성 기초화되는 사실은 피고인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 아니죠 여러분들. 뭔데요? 임자죠. 임자. 임의성 자유로운 증명. 지금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은 학설입니다.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학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백의 임의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백의 임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사 책임에 관련된 수송법적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책임 관련적 수송법적 사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의 임의성이 있으면 이 자백이 증거로 들어와서 유죄가 될 거고 자백의 임의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무죄가 될 거예요. 그래 형사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관련된 게 이 자백이란 증거의 임의성. 그래서 임의성은 형사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요. 책임 관련적 수송법적 사실이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 이거는 수송법적 사실이지만 형사 책임과 관련된 수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논리가 이제 학자들의 어떤 논리 학설인데요. 이게 이제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이건 학설일 뿐이고 판례 입장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합니다. 왜? 소송법적 사실은 그냥 자유로운 증명이야.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범죄형 상태, 정신 상태가 심신상실, 심신미약이었느냐의 문제요. 자, 이것은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 이거는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런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법률 측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머릿속에 심자라고 했죠. 심자. 그다음 몰수,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 몰자. 됐죠. 그 다음 6번 자백 보강 법칙.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사원의 서로 보강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 수첩은 보강자가 돼야 안 돼요? 된다 했죠. 수첩은 보강자가 될 수 있죠. 없다. 이것도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은 수첩은 보강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보강자가 된다라고 하고 여기 이 보는 이 지문은 다수의 학자들 생각이거든요.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끼들 정말 그렇게 강의하는 놈들은 정말 말장난 하고 있네요. 저 모르는 거예요. 뭔 말장난이야. 뭘 말장난해.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오답편으로 들어가는 이 표현들은 다 근거가 있다고요. 그게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이건 뭐하건 다 근거가 있는 것이지 말장난 같은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은.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건 보강증가 될 수 있다라고 독립증거라고 보죠. 3번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가 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 결국 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도 자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하잖아요.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 못하죠. 보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 4번에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황 증거도 보강자 될 수 있다는 것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 7번 피고인의 진술을 예언하는 제3자의 전문 진술이 된 조서의 증거능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자 일단 문제 다시 볼게요. 피고인의 진술을 예언하는 제3자의 전문 진술이 된 조서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지금 우리가 7번 문제 하고 있으면 7번 문제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고요. 자, 이네들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원본입니다. 그죠?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법정에 이야기하면. 그런데 자, 요놈이 제3자에게 이야기했대.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제3자에게 했고 피고인의 진술을 예언하는 제3자에 이게 이놈이 이렇게 말을 전달했죠. 전달했고 들은 전문 이 진술요. 이 진술을 하니까 요 제3자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기재한 서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 재전문이죠, 그죠? 재전문. 이렇게 전문 진술 한 번, 그 다음에 서류니까 전문 서류 한 번, 전문 증거 한 번, 전문 증거 한 번, 재전문. 우리 재전문에서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은 이런 틀이었죠. 갑이 자 을에게 유아에게 성폭행을 했을 때 유아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가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침에 너무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면 여러분
자, 이 엄마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적고 서류를 적었다. 이거였죠, 이거. 이것이면 돼요. 이 전문 진술 기재한 서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16조 이거는 2항이었고, 그렇죠? 피고는 아닌 자니까요. 기재한 서류 수사기관님께 3.12조 4항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일반 사인이라고 한 다음에 3.13조 1항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의 말을 들었으니까 3.16조 뭐가 되겠니? 3.16조 1항이 되겠고, 기재한 서류니까요. 기재한 서류니까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3.12조가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라면 3.12, 그다음 일반 사인이라면 3.13, 이것들의 보충 규정 3.1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서류들은 3.12조부터 3.14조 이렇게. 지금 한번 보죠. 판례의 태도는 3번입니다. 3.12조 내지 3.14조. 나왔다, 그지? 이거 한번 나왔고, 인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형소법 3.16조 1항 나왔네. 3.1조 1항, 3.1조 1항과 3.12조 내지 3.14조 됐죠. 이렇게. 그럼 우리 소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나중에 가면 증거법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일 재밌어요. 형법은 뭐 군데 재밌죠. 바꿔 볼록이 소송법 한번 해보라 해. 전혀 재미없어진다, 너가.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예요. 7번은. 그 다음 8번 위법 수입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 1번에 진술 고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언이 부인되어야 한다. 맞죠? 자, 2번에 위법한 긴급 체포한 유치정에 작성된 피해자 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잖아요. 자, 3번에 형소법은 위법 수입 증거의 접촉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소송법에 명문화됐죠, 2007년에. 자, 4번에 형질 영상 불변론요. 1차 증거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차 증거 증거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틀리죠? 우리 독수 독과 이론 기억나십니까? 위법하게 수습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획득한 2차 증거도 증거로 못해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1차 증거도 증거로 하고 2차 증거도 증거로 한다라고 했죠. 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검사가 피고인된 피해자 진술 기재한 조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 기재한 조서는 적실특입니다, 그죠? 적실특, 적법한 절차, 그리고 실적 진술입이요. 이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진술 이퀄 기재, 실질적 진술입이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 그리고 특신 상태 맞네, 그죠? 이번에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된 진술이 피고인 진술한 내용과 동일 기재, 뭔데요? 진술한 대로 동일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 진술입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요? 틀리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가 입증되었을 때 증거로 쓰는 거죠. 3번에 검사위에서 하기한 사경입니다. 피해자 신문조서는 정례죠, 정례.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 내용 인정은 누가 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영상 녹화물과 객관적 방법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교계로 이거. 검사 또는 사경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요, 4개입니다, 4개. 적실신톡. 이쁘다니 노력해야 되겠지. 내보다는 안 되는 것 같지? 적실신톡이요. 적법한 절차 방식.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경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 기재, 실질 진술이요. 이것이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에서 증명. 그다음 그 조서에 기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신문할 수 있었던 때. 맞죠, 그죠? 신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되고 실제로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10번에 위법 수입 증거의 접촉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건,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 테이프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비밀 녹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밀 녹음 5개. 자, 대화 당사자, 전화통화 당사 일방의 비밀 녹음. 이거 위수정이 아니고요. 제3자의 비밀 녹음 위수정이고요. 일방의 동의를 얻고 해도 위수정이고, 수사기관 지시에 의해서 전화통화 당사 일방이 녹음을 해도 위수정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요. 3자 간 대화의 비밀 녹음은 위수정 아니고, 시작은 아니었고 또 끝도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위에 있는 이 2개는 위수정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 3개는 위수정이었죠.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를 좀 하실 때요, 어떤 과목이든 좀 암기를 하실 때 도식을 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장안을 해서 도식을 해서 기억하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이
5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비밀로그 말이에요. 비밀로그 갑을 이렇게 이거 자 이렇게 했잖아요. 병,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문자로만 돼 있다면 문자 그 자체는 한 개 한 개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림 그 자체는 보면 빨리도 보고 그다음 기억도 오래 나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뭐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보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쭉 했잖아요. 그림은 아니라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도식 이런 것들. 또 증거법도 대부분 그림을 그렸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빨리 익히고 오랫동안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어떤 다른 과목들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 만약에 그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요, 그다음 사진에 있는 것을 글로 문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똑같은 시간을 줘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이 사진도 보고 그다음에 그 사진 내용을 그대로 글로 묘사한 것도 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걸 갖다가 한번 그림으로 그리든 아니면 글로 적든 한번 표출해봐 라고 하면 무엇을 더 많이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시간. 그림을 본 것이 훨씬 더 묘사를 더 잘해낼 겁니다. 글을 본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암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 증거라 할 수 없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사전에 구속영장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에서 집한 피고인의 진술 증거 중 피고인의 1심 법정 진술이 구속 집행 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 신문 당시 구속영장 제시받은 바 있고 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해서 구속 집행 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에 이루어진 진술 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2차 증거에 관한 판례입니다. 2차 증거. 그러니까 구속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구속을 했다면 위법한 거 맞죠? 그런데 이 구속 절차 위법만 지금 다투고 있고요. 법정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한 이 진술은 증거력이 인정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3번에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뇌물을 공유한 놈이요. 뇌물을 공유한 놈이 외국에 가 있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지금 뇌물을 받은 놈, 뇌물수재 이놈이 기소가 돼 있는데요. 뇌물 공여자를 외국에 나가서 현지 출장에서 그놈을 만나서 참고조사를 합니다. 그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이것이 과연 위법 수집 증거인가? 그 나라가 과테말라거든요. 과테말라. 근데 이 과테말라는 우리나라하고 형사 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도 현지 출장에서 참고조사 가능한가라는 것이었는데 뭐 가능합니다. 뭐 형사 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 하더라도 가가지고 참고조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증거력이 없다 하는 게 틀리죠. 이런 것들을 우리 판례 강좌에서 이제 판례를 좀 더 넓혀드릴게요. 4번에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 공판조서에 의해서 고지했는데 변경할 층과 이해할 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법정 진술한 증언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증인신문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로 못해요. 그런데 그 위법이 있는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별다른 의견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책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기권이요. 따라서 하자는 치유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11번 자백 배제 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입증한다. 이거 어때요? 피고인 입증입니까? 피고인 입증이에요. 입증하면 증명하면 거정책임하면 앞에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검사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는데 물론 피고인이 나와야 옳은 게 있죠. 앞번에 이야기했던 명예수재의 진실성과 공익성이요. 피고인 입증 바로 틀리죠. 그 11번의 정답률을 볼까? 63. 이시도 봐. 아이씨. 아이씨. 지금 마장이야. 정답이 63이 이게 웬 말이고 63이지 11번 맞죠? 63. 시키지 마. 앞에 뭐 증명 입증하면 검사라고 그래 하라고 우리 했더니 너희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또 뭐라 하느냐 아침에 또 그렇게 나겠네. 그래도 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초점을 좀 잡아봐라. 그러니까 초점을. 근데 이거 잘해야 된대 여러분들. 잘해야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우등생이고 뭐 엄청 공부 잘했던 놈들이 있을 게다 틀림없이. 근데 그것과 또 점수를 못 받는 것 차이는 이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 습관의 문제. 감각의 문제고. 그러니까 선생이 출제를 할 만한 내용들은 벌써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해줘.
강조해준다고. 강조해주고 이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줘. 그걸 물어본다고. 그것을 물어본다고. 그것만 우리가 어릴 때 한두 번 습관이 딱 들었다면 그대로 쭉 갔어. 그래 이거는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험은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 객관식으로 하는데 객관식은 틀린 글자를 바꿀 때 한두 개 글자를 바꾼단 말이요. 그게 우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근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모든 시험에 이제 내년부터 객관식 다 없애버린대. 다 주관식으로 바꾼대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 달라. 그렇게 되면 이야기 다르다고. 근데 객관식은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객관식 하자니. 자 이거 좀 초점만 잘 잡아봐라 마. 이 피고인 입증이라면 틀리지. 거기에 피고인 자백의 형사법 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그 동기 가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증황이 없다면 그것은 300시적 보강 증거와 함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보강 증거와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자백이에요. 보강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렇죠. 자백은 보강 증거와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건 맞고 일정한 증거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저기 임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죠? 자, 우리 약속에 한 자백은요. 물론 임의성이 없는 건데 약속에 한 자백이라는 것은 교환이요. 교환.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백이 나왔을 때 이게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게 약속에 한 자백이고 임의란 자백이 아니죠. 증거리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한 증거만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했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건 됐고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과 강요 끝에 받아냈대요. 그러면 증언이 없죠. 그 다음 12번 3.1조 2항 피고인 아닌 자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이 뭐냐. 1번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유비 공판결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한 것인데 원 진술자가 사실 외소 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 상태 됐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한대요. 피고인 아닌 타인. 그러니까 3.1조 2항 필요성과 특신 상태죠. 피고인의 이야기를 진술한다면요. 3.1조 1항에 뭐만 있으면 돼? 특신 상태. 오케이. 이번에 형사법 3.1조 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 공모자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전문진술 원진술자의 공동피고인 법정에서 공사를 부인하는 경우에 원진술자가 사실 외소 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거기에 그 전문진술 원진술자 공동피고인 법정에서 공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 사실 외소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언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거였는데요. 갑을 병정이 있을 때, 정이 있을 때, 자 이래들이 원본이고요. 지금 법정에 갑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 자 갑이 피고인이에요. 어른 만약에 공동 피고인 해볼게요. 공동 피고인. 이 자리 없으면 그냥 공범자예요. 공범자. 같이 법률부에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A라고 해볼게요. 이 A가 법정에 나온다는 거예요. A. 자 A는 전문인술 맞죠? 전문인술 맞죠? 이거는 뭔데? 3.1조 1항이야 2항이야? 3.16조 2항이죠. 그죠? 우리 3.1조 1항은요. 바로 요놈 지금 피고인의 말을 들은 만약 B라면 이건 3.1조 1항이제. 그런데 자 이놈의 말을 들은 이놈들 전부 다 3.1조 2항이잖아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피고인 이놈아가 나와서 부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말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요놈이 버젓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놈 자 3.1조 2항의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인데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3.1조 2항 갖추지 못했죠. 증언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나와서 그 당시 내한테 같이 했다라고 했는데요 라는 말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갑의 범죄를 유죄를 때릴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건 할 수 있다고요? 자 을이 부인하고 있는 것을 여기 박판사가요. 박판사가 띨띨한 이 판사라. 띨띨한 볼로기 판사가 믿고 있는 것 같아. 고개로 할 때 자 A가 나와가지고 믿지 마세요. 내한테는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뭐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겠죠. 탄핵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니까요.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탄핵 증거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4번인가요? 피고인 아닌 1심 상피고인. 상피고인 다른 말로 공동피고인이에요. 공동피고인을 또 상피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상피고인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죠. 그래 이게 틀리네요. 다음 13번에 당연히 증거는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피고사건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3.15 맞고 군법에 맞죠. 외국 사이어는 안 돼요. 외국 공무원 되죠. 그 다음 사인의 의사 안 돼요. 3.15 안 돼요. 주민들의 진정서 안 됩니다. 이렇게 14번 사경을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4번은요 1번이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검사위에서 한 사경이죠.
피해자신문조서를 하더라도 3.1사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얼마? 3.1, 2조, 사망하면 돼요. 정내, 내용 인정 누가 해? 당해 피고인. 당해 피고인이 법조에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3.1사조는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하는 사유로 법조에 나와서 진술을 못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내용 인정인데 그 내용 인정해야 되는 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3.1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형소법 3.1조 사망은 검사위에 서경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정으로 채택할 경우도 적용된다. 그렇죠. 3.1조 사망은 사경이 작성한 모든 피해자신문조서는 전부 다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자. 검사 것은 어떻게 돼요? 검사 것은 검사가 피해자신문조서를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피고인 것은 얼마로 들어가? 몇 항으로 들어가? 3.1조 1, 2항. 사경 것은 공범자 공동피고인 것은 뭐로 들어가? 4항으로 들어간다. 자, 검사가 작성한 2개의 피해자신문조서가 있을 때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뭐로 가? 3항으로 가고 검사 것은 자기 것은 1, 2항으로 가고 공범 것은 몇 항으로 간다고? 공범 것은 4항으로 간다고. 4항. 공범 것은 4항. 기억 안 납니까? 나죠. 검사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 2개 있을 때 지금 여기 피고인 것은요. 피고인 것은 검사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 피고인 것은 1, 2항. 자, 이 공범자 공동피고인 것은 4항. 우리 공동피고인 공범자나 피고인 아닌 자니까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 4항. 사기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사망.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표에 대한 검사위에 서경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적이 아무리 인정되어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성립이 부정된다. 이 맞죠, 그죠? 왜? 3.1조 사망, 정내, 내용 인정. 공범자 그것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돼요.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 거죠. 4번에 검사위에 서경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해자 있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이게 맞네, 그죠? 이것도 맞죠? 15번 형소법 3.18조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에 형소법 3.18조의 규정의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처리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는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맞죠, 그죠?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처리 가능하지만 증거조사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돼요. 미연번에 검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동의를 해도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했을 때 증거로 쓰는 겁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요. D급번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를 부여된다.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아니죠. 법원이 직권으로 가지고 들어온 전문 증거는 검사 피고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본다 했죠. 공판 및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의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구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언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언이 없다. 여러분 그 번복 증언을 기재한 서류는요.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죠.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해요. 원래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하면 판례죠 이게. 자, B여번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출정하지 않은 때 대리인 또는 변호인 출정한 경우에도 당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인 또는 변호인 출정한 때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네들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것이니까요. 자, 16번부터는 누적적인 것이니까 그 전주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공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폭행, 치상, 폭행. 여러분 비교 폭행, 치상, 폭행. 이제 16번이에요. 16번. 16번에 여러분 폭행, 치상. 폭행, 치상. 그 다음 폭행 치사. 자, 폭행 치상 상상. 폭행 치상 폭행은 공장 변경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공장 변경 해야 된다라고 했지. 이때는 공장 변경 필요 없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폭행 치상죄 폭행죄.
축사실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장 변경 요하지 않는다? 틀리죠. 이게 다수설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공장 변경 필요 없다라고 축사실 인정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학자들의 생각이라고요. 그 학자들의 생각들을 시험지에서 오히려 여러분 틀린 질문은 학자들의 생각을 학설하고 판례가 다를 때 그걸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들어두라고요. 결론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게 판례인데 다수의 학자들은요. 필요하다는 게 판례인데요. 다수의 학자들은 축사실 인정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다고요. 그다음 17번에 공판 전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이죠. 공판 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한다? 반드시 공개. 어때요? 공판 준비기일 반드시 공개? 아니죠.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 언제 비공개예요? 공개를 하면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 18번에 형사사건 피해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3번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책이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해자 피고인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게 잘못됐다. 그죠? 누가요? 검사죠. 검사. 그다음 19번에 간이공판 절차 가장 잘못된 것은 4번인데요. 피고인이 공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제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거나 형면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서 볼 수 있죠. 조각 사유만 주장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번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배심원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맞죠.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맞고 배심원은 증거 등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맞죠. 배심원은 피고인 증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아니죠. 신문 요청이고요. 직접 신문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